최근에 뉴욕 증시를 지배하는 이슈는 트럼프의 관세가 아닌 감세 법안입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굴욕까지 겪은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과연 이게 현명한 정책일까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그러더니 간밤에 하원 문턱을 정말 간신히 통과를 했더라고요. 예. 일단 트럼프의 전반적인 감세 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텐트럼이라고 좀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감세라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그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거고, 예. 이게 결국은 며칠 전에 나온 거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의 신용등급도 떨어졌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긴 한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약간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이번 감세 법안은 2017년부터 해오던 감세 법안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예, 예. 새롭게 감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네. 그게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거고,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팁, 우리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음식점의 예. 팁이나 그다음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기겠다, 요 정도가 들어가는 거라 예. 사실 갑자기 요번 감세 법안이 통과돼서 미국 경제가 재정 건전성이 확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바이든 때도 이 소득세와 법인세 네. 최고 세율은 계속 그 감세 법안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지난 새벽에 미국 금융시장 상황은 좀 틀렸는데 그 이전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 특히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미국의 미래를 좀 어둡게 보고 있다. 이번 건에 대해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는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국채금리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혹시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제 미국의 30년 국채 금리가 있고요. 미국은 또 10년, 20년도 있고 예. 2년이 있는데, 2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의 금리 방향을 예측하는 금리 그 국채 금리고, 30년은 이제 미국의 먼 미래, 네. 이건 예.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금리거든요. 이게 지금 저항선이죠. 5%를 우리가 그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보는데 그걸 뚫었어요. 네. 예. 뚫어서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불안정하게 보는데, 지금 이 30년물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과 같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가별로 재정 건전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25% 정도, 기관마다 통계 차이는 있지만, 예. 그리고 일본이 250%예요. 예, 2배죠. 네네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유럽 주요국인 영국, 프랑스 요 정도 국가들은 100%가 넘어가고, 독일은 좀 건전합니다, 한 60% 정도. 일단 일본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말을 해주는 거죠. 250%가 이게 일본도 사실 250%가 그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2000년 초반만 해도 한 100% 정도? 불과 한 20년 만에 많이 떴거든요. 예.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우리 2012년에 재정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 또 부채 비율이 올라갔고,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면 사실은 코로나 터지면서 막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 국채도 그렇고 이번 사건 미국 국채에 올라가는 그 금융시장의 혼란 때문에 일본, 유럽 쪽에 국채 네. 가격들이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결국은 이제 한 며칠 동안은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건전성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장기물에서도 굉장히 좀 오름폭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일각에서는 채권 자경단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채권 자경단 하면은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악화되고 예.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민간의 역할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생각해서 그렇죠. 투자하시는 사람은 예. 없죠. 돈 본인 벌려고 하는 돈이 건데. 제일 중요하죠. 예. 예.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가격이 싸다는 거잖아요. 네. 예,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좋게 표현해서 뭐 자경단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 움직이는 뭐 그런 어떤 동아리나 협회도 없고 예. 개인들이 채권 가격이 많이 싸졌으니까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네네. 들어갈 뿐이지 자경단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흐름이 자경단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래는 안전자산의 끝판왕 그러면은 미국 국채잖아요. 근데 이 미국 국채 가격이 거의 뭐 위험자산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국채가 움직인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유럽,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불안할 때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마이너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융시장 쪽에 일차적인 충격이 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실물 경제에서는 저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말하는 게 30년물 국채잖아요. 그래서 예.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 당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포함해서 주요국의 어떤 주식, 그다음에 외환, 채권 시장에 저 미국의 30년물 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장 그 증시에 미칠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어제만 해도 우리 증시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 내줬네요. 그 영향이 이제 여파를 받고 있고요. 그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였던 거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예. 역시 미국 쪽에서의 그 충격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개인은 또 샀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들은 항상 그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 좀 반대로 가는 경향. 예, 그러니까 뭐 예. 상식적으로 그쪽에서 팔았으면 누군가 사줘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우리 개인들이 많이 사준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 코스피뿐만 아니고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면 선물 시장에서도 같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물과 선물을 합쳐서 어제 한 1조 원 정도를 네. 팔았다고 하는데 이게 방향성이 현물하고 선물이 보통은 이제 한쪽을 팔면 한쪽을 사서 약간의 해지 개념이 있는데 그렇죠. 선물도 그 같이 위험을 팔았다는 줄이는 거는 개념. 예. 좀 약간 좀 불안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증시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 보면은 국채 금리하고 증시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달러화 가치도 많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율도 1,400원대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봐야 됩니까? 지금 달러화가 사실은 안전자산이 이제는 아닌 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달러화의 기축통화의 자격이 뭐 상실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좀 많이 시장에서 평가가 떨어지면 반대로 이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 새벽에 보면 달러화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달러화 대비 주요국 뭐 엔화, 그다음에 유로화 등등에서 6개국 통화에 예. 대해서 달러화 가치를 지수로 산정하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실 때는 100보다 아래 있으면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즉, 뭐 원달러 환율을 말하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거고 100보다 위에 있으면 약세인데 지금 차트에서는 이제 22일 99.57로 100보다 밑으로 떨어졌는데 지난 새벽에 100을 살짝 또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좀 변동성은 있는데 지금 멀리 본다면 올해 초에는 상당히 달러가 강세였잖아요. 그렇죠. 많이 떨어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트럼프 선생님께서 상당히 좀 변덕스럽고 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연준이 또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다 보니까 달러화 가치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좀
평가를 절하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자기 재산 그리고 카타르에서 받은 뇌물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각에서 또 하나의 자산, 가상자산 쪽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어떨 때는 증시랑도 연동이 됐다가 금이랑도 연동이 됐다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시점에서 오르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화를 예.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시세는 올해 4월 바닥을 찍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최근 한 2달 정도를 보면요. 예. 금 가격도 이제 달러가 가치가 불안할 때 금 가격도 오르는데 금 가격은 사이클이 약간 좀 틀립니다. 똑같이 4월 초를 바닥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약간 좀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통화 쪽에서의 이슈가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달러화의 어떤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비트코인이 대체를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선물 시장도 있고 금융 시장이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더 우리가 화폐에 가까운 쪽이라고 보면 예. 달러 가치에 가장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대응되는 게 비트코인이라 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그대로 비트코인이 가져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의 통화를 일정 부분 대체할 가능성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제기됐던 게 그거거든요. 이제는 달러화를 비트코인 대체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달러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해서 고정을 해주는. 예. 그렇다면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은 사실 발행량이 무제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치가 일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우리가 통화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갈 곳 잃은 글로벌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밤사이에 주목할 만한 미국 경제 지표들 어떤 게 있었나요? S&P 글로벌에서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예. 기준치가 50입니다. 50보다 위에 있으면 그 산업이 괜찮은 거고 50보다 밑에 있으면 나쁜 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다 50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실직을 하면은 수당을 청구하잖아요. 이게 증가하면은 경제가 나쁜 거죠. 고용 시장이 나빠지는. 근데 감소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이제 트럼프 들어서면 또 망한다 했는데 미국 경제 지표는 너무 탄탄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IB들은 1%대 초반 정도 올해 연간으로 좀 많이 낮췄긴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아요. 미국 경제 소비가 아직도 좀 튼튼하고 1분기는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이 나왔지만 아시다시피 소비는 상당히 좋았는데 관세 때문에 수입이 좀 미리 수입하는 부분 때문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라서 연간으로도 저는 뭐 2%는 넘진 않겠지만 미국 경제의 어떤 기준선이 경제 성장률이 2%지만 1%대 후반까지는 저는 기록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장님 말씀해 주신 제조업 PMI나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이게 다 기준치도 넘고 시장의 예상치도 넘어섰는데요.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이게 수요를 당겨서 했기 때문에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고 몰아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는 나빠지지 않겠냐라고도 전망을 한 6월부터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의 활동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인상이 들어갔으니까 그 전에 미리 좀 부품이나 중간재를 땡겨서 이제 생산 활동을 하겠다는 건데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제 미국 언론 TV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기가 많이 죽었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시나리오는 한 보편관세 10% 정도. 만약 여기서 과거처럼 중국이 더 145%를 때리느니 이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는 나빠질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되면 미국 경제는 올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